오늘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곳의 영재교육기관이 어, 선발 방법을 한시적으로 바뀐 곳도 있고요. 아무래도 교육 정책에 따라서 기존에 선발을 한 후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최근에 고려대도 그렇고 서울교대도 그렇고 과천대 등에서 교육을 한 후에 교육을 통해서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또 진행한다라고 해서 선교육 후 선발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질문을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고려대와 서울교대 영재원에서 선발을 교육위해서 선교육 후 선발로 선발 방법을 변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필평가나 면접처럼 일회성 시험이 아니라 짧게는 6주, 길게는 12주에 걸쳐 교육을 받고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정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연 이 영재교육기관이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과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겹을 먹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건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영재원에 가서도 같은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편이었어요. 과연 이 많은 시간을 아니면 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내가 정말 영재교육 기관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영재원을 다녀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걸 꼭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런데 말 그대로 교육이에요. 영재교육원을 가는 것도 그렇고 온라인 교육도 그렇고 말 그대로 교육입니다. 교육의 정의는 시대와 사회 여건, 교육학자 자신의 주의나 세계관, 인생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나 자질, 개성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나라 영재교육 역시도 잠재성을 개발하는, 잠재성을 끄집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한 그 가능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최대한 끄집어 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육을 받으니 당연히 선발의 목표가 있긴 하겠지만 온라인 교육을 이때의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얘기해요. 교육을 받으면 내가 이 교육을 받았으니 선발이 돼야지. 선발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받기도 하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선발만이 아닌 교육도 함께 초점을 둔다면 기존의 지필 한 번에 끝날 수 있었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6주 또는 3개월, 4개월을 내가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야 늘겠죠. 늘겠지만 그 외에 내가 지식을 얻긴 하겠지만 그 외에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식은 꼭 이걸 통해서 아니어도 늘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문의도 많이 하세요. 그랬을 때 선발이 되어야만 들어볼 수 있었던 그 수업을 예전에는 선발이 되어야지만 영재원 수업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수업을 선발이 되지 않아도 매주 영재원을 하기 위한 아니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의지만 있다면 이 교육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발이 되지 않아도. 그러니 수업 내용이 무엇인지 서울교대의 경우 아직 오픈되진 않았지만 고려대 영재원을 보면 영재원에 입학해서 실제 수업에서 하는 내용의 70% 정도를 다룬다라고 해요. 내가 선발되지 않았어도 고대에서 하는 영재교육의 70% 정도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선발이 되지 않고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어쨌든 의지를 가진 친구들이 비슷한 흥미와 능력을 가진 학생들과 상호작용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예전에 제가 영상 중에 로봇에 관련된 얘기도 했었어요. 최근에는 수과학뿐만 아니라 정보, 언어, 미술, 미술, 음악 등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로봇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지만 비슷한 관심을 가진 그 친구들과 영재교육원에 가서 비슷한 관심을 가진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아이도 소극적이고 내성적, 혼자만 사부작 놀았던 내성적이었다 였었는데 그 수업을 들어가고 나니 본래의 성격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본래의
부분 굉장히 활달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전에는 또래 친구들과 자기의 흥미 있는 부분을 소통하지 못했던 것뿐이고 그곳에 들어가서 굉장히 비슷한 친구와 흥미와 이제 그러한 관심도를 가진 친구들과 하니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달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정규 수업에서 배울 수 없었던 내용이나 만족할 수 없었던 부분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ICT 환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필요한 정보 자원을 탐색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많은 자료가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정말 신뢰도가 있는 정보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재원을 가서 배웠던 친구들 아니면 고려대나 가천대나 기존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했던 친구들을 보면 초반에는 내가 이것을 이제 어떠한 과제가 주어지고 어떠한 주제가 주어졌을 때 온라인을 통해서 그걸 검색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검색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그대로 쳐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A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떠한 결과를 얻어야 하는지 아니면 검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나중에는 예전에는 100번 아니면은 너무 많으면 10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100번이었으면 10번, 10번이었으면 한 두세 번만으로도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가 과연 정말 신뢰성이 있고 정확도가 있는지 등도 평가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정보인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를 수가 있고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강화할 수가 있겠죠. 좀 전에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어쨌든 지식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구조화되지 않은 현실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인식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될 수가 있고 어떠한 문제를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풀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대답을 냈을 때 걔는 안 돼. 가 아니라 걔는 그게 허용이 안 돼. 그러면 또 다른 대답이 어떤 게 있을까? 어떤 대답을 또 냈는데 얘는 이게 또 허용이 안 돼. 라는 식으로 계속 내가 냈던 모든 정답에 대해서 아니 모든 대답에 대해서 걔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해서 만약 걔가 이건 또 안 돼. 아니면 이게 활용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방향으로 계속 생각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식적인 부분도 확장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가지를 뻗어나가지 않았던 또 다른 가지를 펼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교육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부분의 능력을 일단 함양하고 결과적으로는 신장시킬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를 융합한 질 높은 교육과 체험을 실질적으로 영재원에 가면 일반 학원을 다닌다라고 하면 사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면 영재원은 거기에 비하면 높은 질의 교육과 체험을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학부설 같은 경우는 교사 또는 이렇게 대학원생들이 교육을 하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분명 차이는 조금씩 각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기서 다루는 교육 자체들은 어쨌든 그분들이 모여서 괜찮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괜찮은 주제를 가져와서 교육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질 높겠죠. 질 높은 교육과 거기에 제공되는 질 높은 자료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교육의 체험을 제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1회에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1회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서 면대면 수업을 했을 때는 4시간에서 최대 6시간 아니면 하루 8시간의 교육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시간에 그 정도의 비용으로 괜찮은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전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핵심 역량들이 있죠.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들이 있는데 그거에 제일 잘 맞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영재원에서 이 교육을 통해서 요구하는 목표와 교육개발원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의 요구하는 핵심 역량은 유사해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요.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교육과정에서 자주적이고 창의적이고 교양 있고 더불어 사는 사람을 이제 인재상으로 두잖아요. 아무래도 영재원에서 받는 모든 교육들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자기관리 그리고 지식 정보 처리 역량들을 기르기도 하고요. 그를 통해서 영재원에서 가장 많이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또 창의적 사고 역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재원에서의 목표로 하는 게 교육과정에서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인식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재원에 입학하여 수업을 듣는 중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만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해요. 평균 30% 정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미리 교육을 받아보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정도의 깊이 들어가도 힘들지만 흥미가 있는지 등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판단해보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지 하지 못하면 오히려 선발해서 들어가서 중도 포기하는 것보다 이 교육을 끝으로 다른 쪽 아니면 혹은 다른 분야 쪽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재원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선발 역시 경험 역시 특목이나 대학 입시의 논술, 면접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영재원을 가서 거기서 배우는 교육의 효과나 아니면 능력이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능력이 확장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전체 목표는 내 꿈도 있지만 대학을 잘 가기 위해 아니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라는 부분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영재원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아니면 선발 단계 역시도 지필평가와 면접 등이 되어 있죠. 특목 입시도 현재 면접만 보는 것도 있지만 영재호 같은 경우는 지필과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니면 대학 입시의 논술 내용이나 면접 활동 같은 경우가 기존에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때 영재원을 이제 지원하고 그리고 그 선발 과정이 그 내용과도 굉장히 밀접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단계가 유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면접 문제나 논술 문제를 보셔도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이 있어요. 아니면 문제가 유사하지는 않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기존에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능 문제 역시도 최근에 몇 년 전에도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융합형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수능에서도 유사하게 나와 이슈가 됐었어요. 그 문제가 그림이 거의 유사하고요. 지문만 살짝 다르고 거기에 표현하는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는 과정이 초등학생이 풀 수 있는 해결 과정과 고등학생이 기호를 써서 해결하는 과정의 차이가 있지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이 틀릴 뿐 정답은 그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정답이 동일하게 나와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수능 문제는 그때 그 이슈뿐만 아니라 그 전에부터 예전부터 95년도, 98년도의 그 20년 전부터의 문제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이 많았고 영재교 입시에서도 지필평가를 보잖아요. 그 지필평가의 문제가 영재원 선발 문제와 동일해서 또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 거기서 배웠던 내용들로도 충분히 수능에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답이 없는 문제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확장뿐만 아니라 상황 대처 능력도 충분히 기를 수가 있어요. 그 예로 대학 부설 수업 내용 중에 하나를 예시로 하자면 과학적 사고라는 주제 중에 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창고에 숨을 쉴 때마다 불을 뿜는 용이 살고 있어 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사다리 그리고 빈 페인트
통, 그리고 낡은 뭐 세발 자전거뿐인 창고로 안내한 후에 그 친구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어디 갔어? 라고 했더니 이 용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용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발자국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내한 친구가 이 용은 발자국이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둥실둥실 떠 있거든. 그러면 적외선 카메라로 용이 내뿜는 불을 찾아보자. 아까 불을 내뿜는다라고 했으니까 용을 찾아보자 라고 했더니 이 용이 내뿜는 불은 전혀 뜨겁지 않아서 적외선 카메라로도 찾지 못해. 화가 난 친구가 페인트를 뿌려보자 그럼 라고 했더니 이 용은 형체가 없어서 페인트가 묻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가족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용을 찾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친구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대답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야 되죠. 그러한 과정들을 생각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어렵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형체도 없고 뜨겁지 않은 불을 뿜는 뭐 떠있는 용이 있다는 것과 과연 용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걸 생각해보는 과정이 하나의 제시된 과제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뭐 흰불이 딱따구리에 관련된 글을 읽고 어떤 증거가 있다면 이 딱따구리가 멸종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은 증거가 필요할까? 그리고 제시된 영상이 증거로 과연 유용할까? 라는 등의 하나의 주제나 하나의 글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이고, 아까처럼 이건 되지 않아, 저건 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상황 대처 능력도 충분히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 한 3-4가지의 가지로만 뻗었던 생각들이 그 이상의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구나 요즘같이 학교를 갈 수가 없고 학원이나 과외를 가는 것도 꺼려지는 시기죠. 그랬을 때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 주변에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뒹굴뒹굴 하다 보니 이제 학업 결손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주변에서 아시는 분들도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뒹굴뒹굴 하는 것보다는 의미 있고 어쨌든 교수나 그 담당 선생님들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선생님들이 뽑아놓은 질 좋은 내용으로 질 좋은 교육을 경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현재의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 학교를 다녔을 때보다 현재는 이제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과연 온라인 교육과 아니면 온라인 교육과 영재교육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게 과연 정말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라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내가 영재원을 수업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이 온라인 교육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